자, 첫 번째 경기 이제 AC 밀란 대 AS 로마. 자, 여기는 이제 유로파리그 8강 이제 1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인 지금 토모리가 결장 중. 그리고 이제 로마 또한 좀 수비에서의 결장 누수가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은디카 지금 이제 크리스텐센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있다고 지금 말씀 들어보고, 우선 이제 AC 밀란 현재 지금 7연승 중으로 최상의 기량을 좀 선보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의 기록 중으로 공격 또한 지금 물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공수 방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그런 AC 밀란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3경기 연속 좀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로마도 확실히 지금 좀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어느 정도 뭐 점유율이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지금 최근 좀 이제 밀란의 그런 좀 폼과 어느 정도 좋은 그런 좀 중원 장악력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제 원정팀인 로마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충분히 좀 주도권을 갖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로시 체제 이후로 이제 공격이 좋아졌지만 최근에는 좀 공격력이 좋지 못하면서 득점 사이클이 죽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로마가 좀 최근 성적과는 별개로 공격 흐름이 좋다고 보기는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에 반해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좋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하면서 좀 득점력이 지금 물이 오른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약간 양 팀의 공격은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나는 편이지 않나 뭐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 역시 뭐 공격에서도 밀란이 더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1차전은 홈에서 AC 밀란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AC 밀란 승 보는 경기, 대신에 여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가보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여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C 밀란 승 햄무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 대 이제 아탈란타. 자, 일단 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놀드 좋다, 그리고 알리송 등이 좀 여전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인 스칼비니가 지금 결장 중에 이 정도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맨유 상대로 이제 리그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얻는데 실패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아스날에게 이제 1위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현재 1위인 뭐 아스날과는 승점이 동률이고, 그리고 3위인 지금 맨시티와는 승점이 1점 차밖에 안 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뭐 유로파도 유로파지만 리그에서에도 그런 좀 중요도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로파리그 8강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리버풀이 좀 제대로 나설 것으로 보긴 하지만, 주말에 있는 리그 경기 역시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100%를 쏟아부을지는 다소 의문인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로테이션을 섞어서 좀 선발 라인업을 꾸릴 수도 있는 그런 리버풀이지 않나 한번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흐름이 좋다가 이제 최근 피오렌티나와 칼리아리 상대로 연달아 지면서 이제 흐름이 좀 끊긴 상황이에요. 울산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울산군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울산군님. 자, 그러니까 뭐 최근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뭐 이제 지금 리버풀이 100% 전력으로 나서지 않는다 해도 아탈란타보다는 더 좋은 폼과 지금 전력을 좀 꾸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번 시즌 안필드에서의 리버풀은 굉장히 좀 극강이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아탈란타가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리버풀이 어느 정도 좀 더 템포 조절하면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홈에서 좀 리버풀이 그래도 굉장히 좀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꼴통 집사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일주일 기한다 되면 쪽지 좀 날려주세요. 아, 네. 일단은 제가 원래는 이제 일주일 구매하시면은 그 이제 기간이랑 사항을 좀 전해 주시는데, 이제 집사님께는 제가 이제 끝나는 중에도 한 번 더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무튼 다시 한번 일주일 패키지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 오늘도 한번 보내주고, 그 다음에 끝나는 날에도 한 번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왕스펀지님 반갑습니다. 네. 보노보누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노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보노님께도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아무튼 이제 다들 50개 그리고 250개 각각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리버풀 사이드를 보긴 하지만, 리그 경기까지 고려했을 때 집중도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솔직히 이 경기를 좀 무작정 대승을 장담하기는 다소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버풀 사이드 보는 경기, 그 대신에 이것도 내 고배당으로는 내 햄무 도전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3.5 기준은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버풀 승, 햄무의 3.5 기준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리버풀 대 아탈란타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버쿠젠 대 이제 웨스트햄. 자, 일단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정자는 없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지금 핵심 공격수인 보엔을 포함,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에 지금 에드손 알바레즈와 그리고 이제 골키퍼인 아레올라까지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레버쿠젠에 비해서는 좀 전력적 손실이 큰 그런 웨스트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위인 지금 바이에른 뮌헨과는 승점이 무려 이제 16점 차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리그 우승이 확정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버쿠젠이 유로파 리그에 더더욱 좀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경기 역시 뭐 충분히 좀 풀라인업으로 나올 거라고 좀 예상되는 그런 레버쿠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에서는 굉장히 좀 바쁜 상황이에요. 네. 왜냐면 지금 현재 리그 7위로 이제 아이고 13님 반갑습니다. 네. 현재 이제 리그 7위로 자칫 잘못하다가 이제 10위권까지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버쿠젠과 다르게 온전히 지금 유로파 리그에 집중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레버쿠젠에 비해 여건이 좀 좋지는 못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그리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좀 이제 집중도에서도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양 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이제 여경 같은 경우에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또 좀 레버쿠젠이 그래도 홈에서 좀 골 점유율을 좀 높게 좀 가져가면서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봐요.
엠미장 13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13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13님. 네. 잠시만요.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들어가십시오 13님. 네. 50개 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 자체도 좀 빠른 템포로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레버쿠젠이나 웨스트햄 두 팀 다 이제 기동성이 좋고 공격 템포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어느 정도 좀 템포가 좀 빠르게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도 지금 웨스트햄이 수비 뒷공간도 자주 뚫리고 그리고 측면 수비도 취약하다 보니까 공격 전개가 좋은 레버쿠젠 상대로 좀 수비에서 많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좋은 그런 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팀은 레버쿠젠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물론 지금 웨스트햄도 굉장히 좀 지금 폼이 좀 좋고 그리고 공격에서의 그런 또 흐름도 괜찮기 때문에 레버쿠젠 상대로도 충분히 좀 좋은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 것으로 봐요. 네. 다만 이제 지금 그 이상으로 레버쿠젠의 폼이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버쿠젠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면은 레버쿠젠 사이드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언오바는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왜냐면 이제 웨스트햄이 충분히 좀 득점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오바도 충분히 좀 날만한 경기 때문에 요거는 레버쿠젠 승에 2.5 기준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레버쿠젠 대 웨스트햄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벤피카 대 마르세유. 우선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윙어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에 좀 기존 결장자들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리그에서 잘 나가며 이제 2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기랑 비교했을 때는 폼이 좀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여전히 공수 밸런스가 좋은 그런 벤피카긴 하지만 이제 전반기에 비해는 이제 다소 좀 최근 득점력이 좀 떨어진 상태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 공격 흐름이 많이 좋다고 보기는 다소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런 좀 벤피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매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좀 실점 비율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뿐만 아니라 좀 공격 흐름도 어느 정도 좀 식으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마르세유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좀 최근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전반적으로 벤피카가 홈에서 좀 템포 조절하면서 이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벤피카라는 팀 자체가 중원이 굉장히 좀 막강한 팀이기 때문에 원정 마르세유 상대로도 중원에서 좀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번 벤피카 원정에서 이제 무승부만 거둬도 만족할 만한 그런 좀 결과기 때문에 기존처럼 좀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려 좀 공격하기보다는 틈틈이 기회를 노려 좀 역습을 통해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최근 경기들에 비해서 다소 좀 소극적인 플레이로 좀 접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벤피카가 유리하긴 하지만 최근 벤피카가 이제 홈에서 이제 스포르팅 그리고 레인저스와 같이 네임드 있는 팀들 상대로는 줄곧 좀 무승부를 거둬왔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좀 네임드 있는 팀들 상대로는 홈에서 최근 좀 결과가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리그 내에서의 그런 약팀들 상대로도 대승보다는 이제 1점 차 승리가 많은 상황입니다. 확실히 좀 예전처럼 지금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는 못한 그런 벤피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비록 지금 뭐 마르세유가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하다 해도 벤피카가 쉽게 이길 거라 장담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오히려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마르세유가 발목 잡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또 벤피카 햄무나 안 그러면 무승부 주사 골라가는 경기, 네, 어느 반은 그래도 본다고 하면 이건 오버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네. 벤피카 햄무 왈부 2.5 기준 오버로 네,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유로파 리그 8강전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8강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경기 올림피아코스 대 이제 페네르바체. 자, 일단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지금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컨퍼런스 리그뿐만 아니라 이제 리그 내에서의 그런 플레이오프 경기까지 병행하면서 굉장히 좀 바쁜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좀 최근 그런 올림피아코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팀인데, 최근 홈에서는 3경기 기준 1승 2패로 다소 지금 홈 성적이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전보다 수비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홈에서의 그런 좀 극강인 좀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약간 행보만 봤을 때는 홈에서도 지금 불안정한 모습을 좀 줄곧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약간 올림피아코스가 이제 상대팀인 터키 리그 2위의 그런 강호 페네르바체 상대로 쉽게 경기를 좀 풀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전력 면에서도 오히려 이제 페네르바체에 비해 열세기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제코, 그리고 두산 타르치, 그리고 이제 스즈만스키 등 굉장히 좀 네임드 있는 선수들이 많고, 그리고 리그에서는 아직까지 1패밖에 없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 아무리 지금 홈에서의 올림피아 코스라고 해도 이런 좀 페네르바체 상대로는 다소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올림피아 코스의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페네르바체 프랜승 보도록 할게요. 페네르바체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무승부 도전, 이렇게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네르바체 프랜승의 무승부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빅토리아 풀젠데 피오렌티나. 자, 우선 이제 풀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오늘도 좀 각 포지션별로 좀 주전 선수들의 결장이 있는 그런 풀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좀 전력 손실은 좀 피오렌티나가 훨씬 덜한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드려보네요. 자, 일단 이제 홈팀 풀젠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리그 조별 예선에서 이제 단 1실점밖에 안 했을 정도로 이제 단단한 수비를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조별 예선 전승으로 이제 16강에 올라왔습니다. 확실히 좀 풀젠의 그런 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좀 대단하다고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16강 전에서도 이제 세르베트 상대로 이제 실점 없이 승부차기 끝에 이제 승리를 거둬 8강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풀젠은 뭐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유로파 지금 뭐 컨퍼런스 리그에서 지금까지 단 1시점밖에 지금 허용을 안 한 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 수비가 굉장히 좀 견고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피오렌티나가 원정이긴 해도
풀젠보다는 점유율이 더 우세할 수 있고, 그리고 전력 면에서도 그래도 풀젠에 비해 피오렌티나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재 컨퍼런스 리그 내에서의 그런 풀젠의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 아무리 지금 피오렌티나라고 해도 쉽게 좀 풀젠의 수비를 뚫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경기가 이제 좀 진행이 되는데 피오렌티나가 뭐 계속해서 좀 수비를 좀 못 뚫게 되면은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풀젠 쪽으로 흐름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피오렌티나의 모멘텀도 이제 이전보다 떨어졌고, 그리고 흐름도 지금 좋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이제 피오렌티나가 많이 고전해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차전은 충분히 좀 풀젠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이상할 게 없다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저는 이거는 풀젠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빅토리아 풀젠 프랜승, 그리고 어누바는 이거는 이제 저득점 라인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풀젠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리어 대 이제 파워크 경기. 자, 일단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 그리고 이제 뭐 팀 내 지금 주요 공격수의 스코폴센이 결장 중인 그런 브리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파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주전 공격수인 그런 지금 토마스 무어를 포함 이제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 네, 장훈님,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추천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상태로 이제 원정에서는 3경기 연속 승이 없는 반면 지금 홈에서는 3연승 중이고, 그리고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홈에서의 공격 흐름 또한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경기 이제 좀 홈에서 이제 브리어가 치르는 건 더더욱 좀 이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파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시 지금 자국 리그 내에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이며 공격 흐름이 지금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최근 이제 16강전에서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좋은 디나모 자그레브 상대로도 무려 5골을 넣으며 이제 놀라운 그런 좀 공격력을 좀 보였습니다. 좀 확실히 좀 파워크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에서의 좀 포텐성이 워낙 좀 큰 팀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상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 경기도 이제 좀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 봤을 때 이제 브리어가 홈에서 좀 경기를 좀 잘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파워크 같은 경우에는 좀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며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왜냐면 이제 파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은 좋지만 그 이상으로 이제 수비가 안 좋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강점을 더 살리는 방향으로 플레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지금 뭐 이제 파워크의 수비를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경기 수비적으로 플레이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좀 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맞불 작전으로 더 좀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선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템포가 빨라질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도 이제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양 팀의 좀 리그 차이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브리어가 지금 홈에서의 굉장히 좀 기세가 무섭기 때문에 이런 홈에서의 강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1차전은 브리어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브리어 이제 승 보도록 할게요. 클리퍼 브리어 승.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허승에 이제 2.5 기준 오바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턴 빌라 대 이제 릴 경기. 자, 일단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들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인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자, 우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맨시티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대패하고, 그리고 직전 경기 브렌트포드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다소 좀 좋지 못한 폼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좀 최근 좀 4월 들어서 좀 흐름이 안 좋은 그런 에스턴 빌라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현재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공수 밸런스가 좋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 확실히 좀 최근 전체적으로 지금 폼이 올라온 그런 좀 릴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반적으로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봐요. 네. 그래도 이제 홈에서 빌라가 좀 더 공격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는 좀 공격적이기보다는 수비에 좀 더 힘을 써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 하다가 좀 역습을 통해 좀 종종 득점 기회를 좀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도 전반적으로 홈에서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그런 좀 모습은 빌라가 더 좋을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려 봐요. 자, 다만 지금 현재 빌라의 폼이 그렇게 뭐 좋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 릴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란 걸 좀 고려했을 때 이 경기가 지금 1.5대 빌라 승은 좀 크게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뭐 빌라가 뭐 홈에서 완전히 뭐 잘 나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릴은 충분히 뭐 이제 빌라 상대로 좀 반전을 만들어도 좀 이상할 게 없는 좀 팀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1.5대 빌라 승은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재 분위기만 보면은 이번 경기 이제 빌라가 릴한테 잡아먹혀도 크게 이상할 게 없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이제 1.5대 빌라 승보다는 그래도 배당 대비 이제 릴 프랜슨 도전해보는 경기, 안 그러면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무승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릴 프랜슨의 이제 무승부로 이거는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유로파 리그와 컨퍼런스 리그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